결혼 23년 차 부부입니다. 네. 남편의 가게를 도운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제 나이 올해 49살. 제 딴에는 열심히 해보려는데 전산 업무는 처음인지라 실수가 생겨요. 그런데 남편이 응원은커녕 일 더럽게 못한다. 넌 출근할 때마다 기억이 리셋돼서 오냐? 리셋돼서 오냐? 본인이 하세요. 이렇게 막말로 구박을 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혼이 났어요. 이제 남편 전화만 와도 심장이 아주 벌렁벌렁 거릴 지경입니다. 남편이랑 이렇게 계속 같이 일해도 될까요? 언제까지 부딪히면서 일해야 할까요? 아내분들이 아까 화 단단히 나셨는데 지금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시죠? 우리 사연의 주인공분. 여기 저 뒤에 유독 아까도 뛰셨고 눈에 네. 띄셨거든요. 핑크색 옷을 입고 앉아 계시고. 비비디색을 또 입고 네. 오셔가지고.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동차 부품 가게를 하거든요. 카센터십니까? 아니요. 그냥 카센터에 부품을 납품해주는. 부품만. 네네. 근데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직업이긴 하네요. 근데 저희 신랑은 20여 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가게를 차려서 네.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사람 쓰기에는 너무 많이 부담스럽고 네네. 그래서 저보고 같이 해보자고. 근데 저는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는. 너무 네, 갭 차이가 심한데 네네. 어린이집과 20년 전 자동차 저는 어린이집이었고. 그러니까 아예 동떨어진 그 일을 하는데 간단하대요. 전산 업무만 하면 된대요. 간단하대요. 아주 간단하대요. 단순 업무래요. 그러면 뭐 하겠다 했는데 근데 이제 갓 태어난 신생한테 앉으라고. 그러니까 주입을 막 시키는 거예요. 저 빨리 일을 배우라고. 주입을 막 시키다 보니까는 이제 과부하가 오는 거예요. 그게 한 초반쯤에 전화로 와가지고 빨리 찾아봐라. 근데 앞에 화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잡해. 어디야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는 아우 씨 옆에 있었으면 좁혔으면 좋겠다면서. 어머. 그 말을 듣는 순간 물론 제가 스스로 못한다는 게 화가 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난 집에 간다. 보따리 싸고 그냥 집에 갔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요번 설에도 이제 일을 너무 못해 1년이 됐는데도 조금 서툴고 일을 못하니까 장모님한테 이제는 반품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장모님은 자기 편이라 생각하고 이제 좀 위로 좀 해주고 그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저희 엄마가 고장 난 걸 왜 나한테 보내냐고 고쳐서 쓰게. 근데 그렇게 막말을 하시면서 이제 좀 지능적으로 별명까지 붙여주신다고. 별명이 어느 순간 야 문갑이 이러는 거예요. 문갑이가 뭐? 문갑이? 댄서 아닙니까? 댄서. 네. 약간 댄서 느낌이 있으세요. 문디 가시나 비실비실돼서는 거기에 함축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저도 저희 가게에 들고양이가 이렇게 한 마리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양이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문세유라고. 문세윤은 뭐예요? 문디 새끼 육각등. 네, 그렇게 들고양이한테 약간 이제 풀죠 마음을. 이렇게 같이 이 일을 같이 하기 전에는 되게 자상한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 스토커 수준으로 저한테 많이 집착하고 그랬거든요. 아니 보시기에는 아내분께서 업무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지시나요? 일하는 거에 100 중에 90을 제가 하거든요. 나머지 10만 좀 보조를 해도 이렇게 했었는데 좀 제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고.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오고 가고 했었는데 그건 뭐 다른 그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의 상황이 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옆에 애한테 그냥 아유 좀 한 대 찝어갔으면 좋겠네. 요런 뉘앙스였지 뭘 좁힌다 이것까지는 아닙니다. 아니래. 정확히 워딩이 좁혀버리고 싶다였다고. 가끔 가다가 개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발도 나와요. 개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발도 나와요. 너무 심하다. 전체적인 맥락을 들어야지 한 가지만 찝어보면 저는 죽일 놈 돼요. 아, 빌드업이 명분이 뭐가 있었다. 네. 일단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해도 너무한다 싶었던 그럼 아내의 실수. 저희 와이프의 실수는 거의 뭐 없죠. 너무 예쁜데 하는 것마다 다 예뻐요. 우세가 지금 기울어서 지금 둘 중에 한 저쪽으로 명은 기울어서. 확실히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요즘에는 한 6, 7%, 7, 8, 9%까지는 올라옵니다. 그럼 좀 가르쳐 주시지 자상하게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를 해줬는데 다 써주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서면 또 백지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건 빨리 알거든요. 근데 내가 관심 없는 건 말을 해줘도 뇌가 잘 안 받아들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도 좋아하고 자동차도 좋아하는데 디자인만 좋아하지 부품은 또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디자인은 제가 그거 하는 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부품은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이제 아내분은 차를 한 종류만 하는 게 아니시니까 이게 방대하리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또 남편분 입장에서는 야, 그 쇼바에 들어가는 거 그거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건 또 엔진에 들어가는 걸 넣어버렸네. 그러면 야, 이거 저 한 번에 이거 저 왔다 갔다 저 몇 번을 힘들고로 그냥 문갑이. 한 15년 전에 중학생 친구들 강연을 간 거예요. 남자애들만 1000명이 왔더라고요. 최악인데요. 벌써 생각해도 지금. 1000명이 진짜 거짓말 저 일도 안 하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누군가 다른 게 내 몸을 지배할 때인데. 근데 애들이 이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 강의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애드립에 오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드립 오바하니까 이제 앞에 있는 친구가 나이 먹고 고생한다 씨. 나와서 애들한테 새끼들 안 돼. 중학교 이놈의 새끼들 전부 해병대 가야 돼. 새끼들 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연예인이 왔어야 되는데 나 같은 강사가 와가지고 재밌게도 못 해주고 의미도 없고 웃기지도 않고 이렇게 제가 한 몇 주 보냈거든요. 내 직업은 의미가 없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못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아내분이 뭐 남편한테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계속 화만 나게 하네. 나는 쓸모가 없구나. 난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럼 나는 막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그 사람의 말이 크게 확장돼서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10년, 20년 지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막 은퇴하고 부품센터 은퇴했는데도 또 기분 나쁘면 또 말을 해요. 그때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아나? 기억 안 나지? 문갑이. 나는 뭐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 근데 그거는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사람이 기억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왜? 지금 내가 너무 힘이 없잖아요. 나도 잘해주고 싶어. 근데 한다고 했는데 또 큰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남편은 나한테 화를 내. 그러니까 난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왜 말을 저렇게까지 해? 나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내가 나와가지고 전혀 모르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확장. 그냥 뼈에 각인, 마음에 각인.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 때 상처를 잘 받는데요. 가난할 때 상처를 받고 마음이 어려울 때 상처를 받고 신인일 때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처럼 다른 분들도 지금 세상에 적응이 안 되고 내가 이때까지 했는 건데 나 또 새로운 업무를 했어요. 그럼 그때 상처를 잘 받고 그때 감동도 잘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남편도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가족 더 잘하자고 하는 거지만 내가 상처를 줬다라는 사람은 야, 나 그렇게까지 안 했어.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더 화가 안 풀리니까 내가 더 오버해서 사과해야지. 아, 그때 미안하다. 진짜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진짜 자기야. 나 자동차 부품 나온 걸로 반지나 하나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우리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시죠. 그러시죠. 글쎄요, 뭐 와이프한테 해줄 말은 다른 건 없고 너의 존재 이유가 나에게 있고 네 문갑이 네가 존재해야지만이 내가 존재하니까 아니 저는 너의 존재 이유는 부품 가게에 있어. 저는 이럴 줄 알고 마음이 너무너무 좁아해가지고. 근데 너무 스윗하시네요. 가비바라기. 읽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14년째 지속된 장모님 불편 신고입니다. 오, 역으로? 네. 14년 전. 민감하다. 14년 전 저희 부부는 장모님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 결혼을 강행했고 그와 동시에 처가와는 연을 끊고 지내다 처제의 결혼을 계기로 화해하게 된 줄 알았습니다. 여전히 장모님은 제 얼굴만 보면 불쑥 화가 난다고 하시고 아이고. 제가 좋은 걸 해드려도 능력 없어서 장모한테 얹혀 사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동서 앞에만 맛있는 반찬을 밀어주고 서운해. 굳은 주방 일도 저에게만 시키세요. 아유. 장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여 이혼을 생각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 앞으로 장모님에게 사랑받는 날이 올까요? 이거 옆에서 좀 약간 듣기만 해도 좀 제가 다 서럽네요. 그러니까요. 네. 빨리 만나봐서 좀 어떤 지금 상황을 마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계시죠? 뒤에 계시는군요. 네네. 동서분하고 약간 또 차별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일까요? 제가 이제 전기 기술자로 현장직을 일했었는데 네. 고구마 순을 어느 날 이제 많이 가져오신 거예요. 네. 근데 고구마 순을 까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고구마 순을 까면 이렇게 손이 진짜 까매져요. 아프잖아. 네. 네, 그 손끝으로 해야 돼서 손톱도 아프고 맞아요. 그거를 이제 저보고 까라고 하셔서 네. 제가 그때 이제 좀 손이 다치고 한 적이 있어서 네. 아프다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자네는 이제 현장직이니까 네. 근데 동서는 사무실에서 있으니까 손에 염색기 대고 하면 안 되니까 되게 난감해. 서럽죠. 그리고 한 4, 5년 전에 유통회사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한 번에 좀 많이 안 좋게 되면서 아내가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었고 네네. 저는 혼자서 공장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주말에 가끔 보고 살았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캠핑을 되게 좋아했었고 오래 했어요. 근데 장모님이 최근에 그 이제 캠핑을 즐기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모시고 가서 캠핑을 이제 좋아하셨겠다. 해드렸는데 식사를 2박 3일 동안 다 해드렸어요. 네. 와 다 대단하다. 해드리고 밖에서 그렇게 하기 힘든데. 그거가 사실 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요. 그러고 나서 들은 얘기가 우리 사이는 능력이 없어서 나한테 얹혀 살아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정말 돌아오는 이런 리액션이 캠핑을 진짜 서러웠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굉장히 힘든 시기에 아내를 만났어요. 심하게 이게 사고가 나면서 네.
한쪽 다리를 잘 못 쓰게 됐었는데 어이구.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심하게 오고 이제 세상을 등지려고 하다가 내 아내 덕분에 다시 재기를 했었고 네. 저를 다시 살게 해줬었던 게 우리 아내였기 아.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더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성공을 해서 결혼식을 허락 없이 했죠. 아, 허락 없이 했다. 아,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반대가 많이 심하셨었어요. 아, 이유가 뭐였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인생의 굴곡이 좀 많이 있었고 네. 이제 만났을 때도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런 걸 좀 많이 좀 안 좋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탄탄한 직장을 다니는 사위를 원하셨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업하는 분들을 장모님 쪽에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죠? 이제 그때 당시에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세금 계산서 그리고 호적 등본 이런 거를 떼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오. 근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라는 모습이었었는데 그런 게 오히려 불안하지 않으셨었나라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신랑은 우리 아빠의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혹시 사업하셨었어요? 아빠도 카센터를 크게 하시고 좀 안 좋게 되다 보니까 네. 그게 조금 엄마가 이제 하시면서 힘드셨으니까 이해가 된다. 저도 힘들게 살까봐 네. 이렇게 반대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사건이 있을 때 분명히 아내분께서도 엄마한테 안 그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혹시 해보셨나요? 여러 번 했었어요. 도돌이표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시고 네. 그러니까 대화가 좀 잘 안 됐어요. 얘기할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그거에 대한 말을 피하게 되시겠어요. 안 하게. 많이 지치셨을 것 같네요. 계속 얘기하다가 얘기가 안 통하면은. 그런 모습을 지금 겪고 계신 남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아내로서 차별당하는 내 남편을 보면은 어떠세요? 미안한 것도 있고 엄마한테 좀 믿음을 못 줘서 그런가 믿음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항상 엄마와 신랑 사이에서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어우, 답답하셨겠다, 중간에서. 남편한테 많이 미안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야, 선생님께서 좀. 왜 어려울 땐 다 저한테 넘기나요? 원래 그런 프로입니다. 예? 원래 그런 프로입니다. 저희는 사실 웃기는 거밖에 못해서. 지들은 재밌는 거 다 하고. 저는 이제 사위 입장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또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아이가 있으니까 장모님 입장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건 외부의 집안에 있었던 사람과의 연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환경과 조건을 솔직히 안 볼 수는 없죠. 근데 그게 뭐 돈이 많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마 장모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정감이신 것 같아요. 안정감. 내 남편도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런 불안함에 우리는 계속 오랫동안 시달렸고. 그러면 이 집안의 남자는 누구예요? 사위예요, 사위. 그러면 나는 이 사위를 볼 때 사위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남편이자 내 아들이자 우리 집안에 좀 든든한 외부로부터 견고하게 지켜줄 기둥이자 이런 기대감이 아마 있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위가 의도치 않게 자꾸 사건이 나. 또 사고가 나. 또 사건이 나.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돼. 그러면 또 어머니는 또 옛날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딸한테.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랬어? 엄마가 뭐라 그랬어?
저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게 있잖아요. 우린 가족이니까. 그치, 딸 문제니까. 여성들이 결혼 대상자를 원할 때 제일 먼저 원하는 게 외모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오히려 너무 잘생기면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죠. 네. 그런 부담 갖지 말아요. 아니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좋아할 확률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그거 왜 그런 부담을 가져? 명분이라도 만드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계세요. 그럼 결혼을 앞두고 장모님과 이 여자는 뭐를 되게 좋아하냐면 안정감. 안정감. 그럼 몇 가지 안정감이 있어요. 1번 사회적 안정감. 쉽게 말할게요. 직장 뭐야? 그렇죠. 두 번째 경제적 안정감. 아, 돈 얼마나 벌어? 세 번째 정서적 안정감이에요. 나한테 꾸준히 잘하냐는 거예요. 딱 그 세 개가 진짜 딱 결혼하기 위한 조건인 것 같아요. 인간은 살다가 시간이 천천히 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힘들 때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에 있을 때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 그리고 그 고참 생긴 것도 다 그려낼 수 있어. 그냥 저녁을 안 해요, 걔가. 그때 맞았던 그 소각장도 다 설명할 수가 있어.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물건들과 기억들은 희미해지는데 그때 기억은 나이가 먹으면서 더 선명해져 버려. 그러니까 사위 입장에선 아우 속으로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옛날 얘기 그만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도대체 몇 번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마음에서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구조가 왜 그러냐면 사람은 좋은 걸 기억하지 않거든요. 힘들었던 상황을 기억해요. 왜 그러냐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주의하려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영혼의 언어는 행동이라고 그랬거든요. 야,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나 믿어줘. 그건 그냥 입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진짜 영혼의 언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반복된 행동. 지금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로 보통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거다. 지금 어머니에게 통할 수 있는 말은 반복된 행동밖에 없다. 그게 경제에 대한 거든, 선생님이 사회 활동하는 것이든, 아니면 어머니 신용카드입니다. 한 달 200입니다. 최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 나름의 상당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꽤나 많이 화가 나는.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여행 때문이라면 그랬어? 스미마생 한다고 제가 무차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어?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내가 그 사람이나 그 일 때문에 내가 정말 잘 되겠어.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서 나 정말 잘 될 거야. 그 마음이 얼마나 유치하다는 거 알아요. 그 마음으로 오래도 못 가요. 오래 가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근데 살다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날이 올 수 있잖아요. 네. 장모님 저 억울합니다. 장모님 이렇게까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 마음을, 그거 에너지잖아요. 이 에너지를 써서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잘 되자 이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끌어서 정말 잘 되자. 잘 되자. 이게 마중물 같은 거예요. 그걸로 이 상황을 쓰자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의 있는 마음에 억울함이든 슬픔이든 섭섭함이든 죄송함이든 미안함이든 뭐가 다 섞여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걸 에너지로 써서 잘 되자. 장모님께 내 죄송한 마음, 고마운 마음, 영혼의 언어로 반복해서 표현할 수 있게. 그래서 이번에 영상 메시지는 장모님한테 하지 말고 본인이 본인한테 합시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본인한테. 아유,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 준성아, 잘 했었잖아. 잘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사랑하는 희주하고 서연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번에도 잘 이겨낼 거라고 믿어. 화이팅하자. 다 풀렸다. 아버지는 딸 둘을 묵묵히 혼자 키우셨습니다. 경상도 토박이의 감정 표현 서툴고 워낙 엄한 분이다 보니 저와 언니를 훈육할 땐 손찌검도 서슴지 않으셨는데요. 참다 못한 언니는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가 아버지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지내던 언니는 결국 아버지 몰래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뒤늦게 언니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된 아버지는 가끔 술을 드시며 눈물을 흘리시곤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깊은 아빠와 언니, 화해할 수 있을까요? 네. 언니와 아버지의 그 화해를 위해서 동생분이 SOS를 보내주셨어요. 혹시 어디에 계신가요? 네, 여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언니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시기쯤에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딸 둘을 혼자서 키우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께서도 경상도 토박이시다 보니까 사실 좀 저희가 느끼기로는 폭언이나 뭐 욕설이나 이런 게 조금 많기도 했었고 언니도 이제 이른 나이에 사실 그런 걸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방황을 하더니 거의 9번을 나갔었는데 9번을 거의 아버지께서 대부분 다 찾아오셨었어요. 마지막에는 언니가 고등학교 때쯤에 이제 나가서는 아예 이제 아버지께서도 찾을 수 없는 지역으로 나가서 저하고도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 20대 이제 중후반쯤에 나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하고는 그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언니가 아빠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설득은 했었는데 결국에는 식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께서 결국 알게 됐어요. 그럼 아버님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큰 따님이 이제 집을 나가고 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큰 따님이 이제 집을 나가고 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처음 나갔을 때는 삼천포 가서 찾아오고 두 번째는 경북 영주 가서 찾아오고 세 번째는 동두천 가서 찾아오고 전국을 안 찾아다닌 곳이 없었고 전국을 안 찾아다닌 곳이 없었고 그리고 또 이혼할 때가 큰딸이 6학년 얘가 4학년이었는데 남자가 돈 벌어봐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살림해야 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 엄마하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저 외삼촌을 불러가 앉혀가지고 결혼식을 했는데 그 지금 큰딸내미하고 사이하고 잘해 보려고 가끔 이리 한 달이나 한 두 달에 한 번씩 이리 모임을 갖고 하는데 그래도 한 2년여는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가슴 속에는 진짜 큰 돌덩이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결혼식을 했는데. 그런데 큰딸이 원래 처음에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아예 놔버리더라고 그냥. 돌이켜 보면은 남들만큼 뭐 못해주고 못대해주고 그 애들한테 이 딸들한테 좀 사랑스러운 표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위에 뭐 말 같은 것도 좀 다정하게 못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돌이켜 보면은 항상 미안해요 그냥. 우리 여기에 오자고 한 거는 따님이 오시자고 하셨어요? 예, 사실 그날도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김창욱 쇼를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언니랑 형부랑. 근데 이제 그 알츠하이머 때문에 이제 그 방송을 오래 못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살아 있을 때 오려고. 그날 이제 가족 모임을 하고 이제 다 파했을 때 약간 이제 술이 들어간 상황에서 술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걸 신청을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기분이 좀 많이 좀 다운. 근데 진짜 아버님 잘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고 이제 그렇게 결국 돌아가셨는데 제일 큰 감정은 무섭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좀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저희 아버지가 노동일 하셨는데 그러면 연장 가방을 이렇게 메고 저녁 어스름풋 할 때 동네로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딱지치기 같은 거 하고 노는데 아버지가 절로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인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순간 눈치 보다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 숨어. 도망가가지고 호영아 우리 아빠 가면 얘기해줘. 그러면 이제 친구니까 뭐 저희 아빠 지나가면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저희 아빠 가면 창호가 니네 아빠 갔어.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지금도 되게 선명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저희 집 원래 헤어질 때 저하고 엄마하고만 안아요. 아버지는 저를 안아준 적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를 안아서는 안 돼요. 그건 마치 군대에서 이병희 장군님 만나가지고 장군님 군대 생활 열심히 해요 진짜
타령하지 말고 파이팅. 이런 개념 없는 놈하고 똑같아. 근데 제가 엄마하고 이렇게 앉고 아버지 저기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이렇게 탁 감았어요. 저희 아버지 제품에 안겨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순간 제 몸에 두 가지가 스캔이 됐어요. 첫 번째, 이 남자가 매우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한 몸을 갖고 있구나. 두 번째, 이 남자가 매우 긴장하는구나. 아버지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몇 개 없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날 아버지를 안아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코로나 때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에서 특별히 허락해 줬어요. 가족들끼리 아버지랑 하루씩 자라고. 며칠 안 남으셨다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 병원에서 둘이 잤어요. 아버지는 병원 침상에 손 묶인 채로. 그때 아버지가 여기에 뭘 띄셨는데 이걸 자꾸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손 묶여 있고 저는 6인실이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 막 뭐 아무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그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이 생애 최초로 마지막이자 아버지랑 나랑 단 둘이 자는 날이네.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셀카 한번 찍었어요. 아버지하고 첫날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병원에서. 그러니까 아빠라는 존재, 엄마라는 존재는 같이 안 살아도 심지어 돌아가셨어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미치냐면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아버지의 여기에 걸려 있고 아버지도 내 아이가 여기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 여기 나오신 거는 사실은 이거 엄청 어렵죠. 아니 사람들 보는 건데 누가 우리의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여기에 걸려 있는 뭘 먹어도 걸리는 이 가시를 한번 우리가 개어내면 좋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한 2박 3일만 제주도 왔다 가세요. 제 그 메밀 축제 할 때도. 감사합니다. 시간 한번 내실 수 있으세요? 저번에 메밀 축제 할 때 그 지나가서인데 얘가 재미없다고 지나가자 그래가지고 이건 어땠어요? 재미없다고 지나가자 그래가지고 진짜 재밌다. 만약에 오실 수 있으면 우리 그러면 둘 그러니까 실은 제가 한 3년 전에
한 3년 전에 재혼을 했거든요. 미안합니다 교수님. 그 재혼한 사람은 표를 지 혼자 따로 끊어오라 할게요. 아버님 5명입니다. 아버님 또 없나요? 5명 심하. 자 그러면은 우리 2박 3일 꼭 오세요. 제가 그 모든 거 다 준비하고 5월에 저희 꼭 뵈시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엄마에 대한 불편 신고 건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네. 자, 우리 엄마를 소개하자면 본인이 겪은 고통보다 더한 것이 아니면 고통으로 쳐주지 않는 이 시대의 철인이자 희생의 아이콘입니다. 기준이 이제 네. 어머님의 고통이시구나. 결혼 5년 차 된 저에게 엄마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네. 아유, 너는 여자가 돼서는 야, 그래도 남자가 우선이지. 난 너보다 최성화 편이다. 어? 와. 한평생 남자가 집안의 서열 1순위야. 나 여기고 살아온 분이란 걸 알지만 딸 앞에서 무조건 사위 편만 드는 모습을 볼 때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오늘 김창욱 선생님은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사위사랑은 장모님 사랑이다. 뭐 사위 백년손이 뭐 백년손님이죠.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제 딸보다 대놓고 사위 편을 드셔서 이게 살짝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사연자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네요. 앞에 앉아 계시. 딱 들어보니까 친정어머니와 지금 남편분과 함께 사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아이를 낳고 조리원을 퇴소하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살게 됐어요. 육아 네. 때문에도 네, 그렇고. 아니 근데 주로 어머니께서 어떨 때 사위 편을 드세요? 제가 남편보다 좀 퇴근도 빨리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원을 하고 뭐 아이 뭐 씻기고 먹이고 이런 거를 다 하면 하루가 없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일도 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퇴근하고 나서 아이 씻기는 거 정도는 이제 남편이 하자 이렇게 딱 약속을 정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엄마는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네, 엄마는 그걸 뭐하러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니? 네가 하면 되지. 이렇게 빨리 끊는 사람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라고 말씀을 드리면 애는 다 그렇게 키우는 거라면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고 다 너만큼 힘들다고 너만 힘든 거 아니라는 걸 엄청 강조를 하시는 거죠. 무슨 시댁 어머님처럼 말씀하세요. 근데 저기 친엄마죠? 친엄마죠? 친엄마죠. 친엄마예요. 네. 너무 사랑하는. 너무 사랑하는 친딸. 저희 남편이 되게 또 착하고 자상해요. 그래서 아이가 일어나서 이제 밥도 먹이고 애랑 같이 놀아주고 있거든요. 엄마는 또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왜? 최서방이 밥도 먹이고 씻긴 동안 넌 뭐했니? 애가 일어났는데 엄마가 아직도 자고 있다고. 아직도 자고 있다고. 아직도 있다고. 주말에 나는 잠을 안 자고 있는데 부엌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네. 그럼 나는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네네네. 사이가 애기 밥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럴 수 당연한 있지 거 않을까요? 당연한 거 둘 중에 한 명이 시간 되거나 체력이 되면 그럼 놀아도 같이 나와서 놀아야지.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제발. 굉장히 가사에 적극 참여하려고 하는 편인데 단지 엄마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은 좀 서운하다고 표현을 안 해보셨어요? 표현도 덤비죠. 덤비죠. 예? 덤벼요. 맞아요. 제가 참는 딸은 아니에요 또. 어떻게 덤벼요? 너처럼 덤빈 날 처음 봤다. 너처럼 덤빈다. 엄마는 너처럼 덤빈 것은 처음이야. 맞아요. 웜해. 징해버려. 누구 애비랑 똑같은 년이다 너.
맞아? 찾았어! 찾았어! 드디어 저분을 찾았어! 너도 네 애비랑 어쩜 그렇게? 또 시작이야, 또 시작. 또 시작이야. 저 여자 또 시작이야. 네 애비 같은 놈은 안 돼. 엄마 사는 거 보여 안 보여? 엄마 네 친구다. 엄마 네 친구야. 어렵게 대하지 마. 그러다가 그러니까 친구처럼 했더니 엄마 네 친구야. 말버릇이 왜 그래? 그런 여자가 있어? 어디서 기어 올라오려고 지혜비 같은 게 그냥. 또 못된 여자 나왔다. 찾았어! 드디어 저분을 찾았어! 똑같아요. 얘들 게으른 게 아빠 닮은 것 같아가지고 더. 야, 드디어 전설로만 듣던 그분이 빙의하셨네. 드디어 나오셨네. 정자가 아주 씨가 똑같은 말이야? 똑같아. 상대방 배려 없이 놀고 마이크 있냐. 잠깐 마이크 어머니 마이크. 그러죠. 퇴근하고 오면 힘든데 집에서 쉬는 사람이 해야지. 먼저 왔으니까 그럼 같이 놀면 좋잖아. 근데 먼저 온 거지 쉬는 게 아니잖아요. 일한 것 같아. 그것도 일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일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딸 둘을 이제 혼자 키우다 보니까 좀 독하게 키웠어요. 네. 혼자 키웠으니까 욕 먹지 말으라고 네네네. 더 독하게 키운 것 같아요. 좀 강하게 키우셨군요. 아버님은 이제 우리가 이별하신 그 아버님은 지금 사위들 같은 가정적인 남자였어요? 아니면 와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시아버지도 모셨고 시어머니도 모셨고 시어머니 치매 시어머니도 모셨고 애들 아빠가 뭐 일생 돈을 벌어 오지도 못했고 제가 벌어놓은 돈까지 갖다 엎어먹은. 엎어먹은. 다 먹었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때 저는 진짜 학원도 못 보냈어요. 진짜요? 너무나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어머니가 엄청나게 키우셨군요. 허리띠를 진짜. 마음이 늘 독해지는 거예요, 제가. 키우면서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늘 했는데 나처럼 안 살아요. 근데 화가 나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나는 엄마야. 나 원래 이렇게까지 세지 않았어. 네. 근데 내가 어떻게 방송이 하다가 세게 나올 것 같은데요. 예스. 어머니 일단 이거는 구술해야 됩니다. 굿. 자 이게 어머니 이게 지금 구술해야 돼. 이게 강연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물러가라 자키야. 내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물러가라 이 자키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엄마가 이제 어렸을 적에 내가 어리고 애들은 둘이고 근데 남편은 너무 진짜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말을 해야 뭐합니까? 우리 애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까지 내가 뻗신 여자가 아니었는데 이 얘네를 지키려고 내가 막 억지로 막 그 강한 걸로 막 수십 년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위가 딱 내가 봐도 너무 좋은 애야. 그러면 저게 그냥 사위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런 남편도 있네. 맞아요. 저런 남자를 두고 너 안 일어나 자빠져 자냐? 연병할 년이 아주 그냥. 야, 전라도 수액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강력한 찐득찐득한 에너지인데 이제 따님이 듣기엔 아유 무슨 말을 저렇게 해.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뭐 남편이 좀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잘 도와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에게는 이게 지금 딸로만 정리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케어받지 못했던 내 남편을 세상에 여기에 이 좋은 사위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딸하고만 정리 관계가 아닌 거죠. 네. 이건 되게 복한 미묘한 관계예요. 어머 저 남편은 저렇게 좋네. 너는 좋겠다. 너는 남자 좋겠다. 너는 좋겠어 이년아. 정확하다. 정확해. 나는 귀신이 들어. 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어머니 안에 지금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책으로 쓰면 100권이니까. 근데 너는 뭐가 힘들다고 이런 남자 갖고 너가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옛날 내가 생각이 나고 그 옛날 내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어머니의 산 세월에 대한 인정은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우, 어머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엄마 어떻게 견뎠어, 그 시간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게 집을 지키려면 화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 되게 좋은 집을 잘 지키셨고 아이들을 잘 키웠잖아요. 되게 좋은 담이 있어요. 근데 이 담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못 건드는 것들은 다 뒤져보려고 아주 고압 전기를, 에? 근데 멀리서 보면 멋있어. 튼튼해. 안전해. 근데 뭔가 하나 엄마의 딱 저 기분 하나를 잘못 건드리는 순간 그냥 이게 빡 이러니까 이제 딸들은 다 똑똑하니까 이제 알아. 모르지 않아요. 딸은 안 덤볐어요. 한 번도. 얘만 덤벼요. 서운한 게 많으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 전기를 살짝 꺼도 되고. 많이 껐어요. 더 꺼야 돼요, 어머니. 더 꺼야 되고, 그리고 그 더 끄는 거를 도와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딸들이 도와줘야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인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 그렇게 어떻게 힘들게 살았어. 아니 아침에 휴일 같은 때 근데 죄송한데 이거 누구 사연? 누가 고발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고발할 거예요? 얘기해봐요. 그때 어머니가 힘들었던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26에 결혼해가지고 21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면은 거의 47. 40대 그때 후반. 그때 지금의 어머니가 그때 그 40대 힘든 며느리의 마음은, 그 딸의 마음은 어머니밖에 모르니까. 그 상황도 모르고. 이건 딸도 알고 엄마도 찬찬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힘든 세월을 살았으니까. 우리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유봉순입니다. 봉자, 순. 순자. 네. 그러면 봉순아 하고 40대의 봉순이한테 지금 50대의 봉순이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많이 내려놨는데 봉순아 하고. 더 봉순아 하고. 내려놓자. 봉순아 꼭 이름 부르세요. 그리고 건달처럼 살아보자. 봉순아 나만을 하고. 위해서. 근데 나 봉순아. 봉순아 하고. 봉순아 하고. 봉순이가 봉순이에게. 어머니가 그때 어머니한테. 그래 봉순아 고생 잘해왔고 보람되게 잘 살아왔고 이제 내려놔도 되잖아. 그게 안 되네요. 잘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하나뿐인 딸을 버린 사람입니다. 굶주림과 학대로 얼룩진 지옥 같은 어린 시절을 겪게 한 아빠를 저는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람들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 숨기고 살아왔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행복한 순간이 올 때마다 어렸을 적 부모와의 기억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날마저 불행해질까봐 두렵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봐 망설여집니다. 이젠 아빠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빠를 용서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벌써 눈물이 조금 네. 흐르셨어요. 먼저 뭐 이게 사실 마음속에 저기 깊은 곳에 그쵸. 있는 이야기이실 텐데 먼저 이렇게 무거운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결혼을 곧 앞두고 계신가 보네요. 언제 예정? 올해 10월 며칠이더라? 12일. 네, 10월 12일. 아, 결혼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 거 꼭 기억해야 됩니까?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몇 살 때 이런 일이 있었는지 13살에서 14살 넘어갈 때 이제 새엄마한테 학대를 당했는데 근데 제가 그래도 주변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바로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유일한 증인이 아빠였는데 아빠가 그런 적 없다. 그 여자 그 새엄마 엄마라고 하기도 싫은데 그 사람 편을 들고 네, 그렇게 해서 벌을 안 받고 끝났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슬픈데 이제 제가 솔직히 이런 가정사가 있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저의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아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너 정말 잘 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잘 컸다라는 얘기도 너무 힘든 게 아 그러면 내가 일반적인 부모 밑에서 컸으면 지금보다 더 잘 크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할 때에도 엄마 쪽 가족도 올 사람이 많이 없고 아빠 쪽은 이제 아예 못 오니까 솔직히 좀 창피한 게 컸었어요. 사람들이 혹시라도 쟤 그러면 부모가 그러니까 쟤도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까 봐? 만약에 아버지가 찾아와서 내가 그때 진심으로 너한테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몇 년 전에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아빠가 이제 와서 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려나 보다, 사과를 하려나 보다 하고 연락을 받았는데 자기가 저를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신고를 한 제가 잘못한 거고 아빠는 나를 용서를 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는 지낼 수 있고 그래도 아빠인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내가 아빠를 용서를 하면 편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긴 한데 아빠가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고 한들 내가 힘든 게 해소가 될까 이 생각이 들면서 결국 그냥 문제는 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심리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여러 가지의 것을 해봤는데 100% 해소가 안 되니까. 저는 우리 그 예비 신랑분한테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여자친구분의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놀랐고 그렇죠. 이렇게 말하기까지 되게 그 친구는 많은 힘듦과 그런 시간을 딛고 무뎌진 걸 텐데 이걸 내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냥 아무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이 깊다. 그땐 그렇게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결혼식에 혹시 오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오실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안 오실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혼자서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뭐 이런 것도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는 또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까? 그치.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되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의 상처일 수도 있고 나의 비밀일 수도 있고 그 상처가 우리의 전부 같은 때가 있거든요. 이 얘기하면 사람들도 나를 다르게 볼 것 같고 남자친구도
나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내 결혼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지키고 싶어하는 방어 기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지키기 위해 싸워요. 노력하고. 그러면 남들이 그냥 하나 생각할 때 여기서 3-4개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내가 나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이 말 했을 때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려나? 그거는 마치 군대에서 지키는 거하고 되게 똑같아요. 저 휴전선 이쪽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북한 이쪽에 있어요. 저희 이쪽에 있어요. 계속 지켜요. 24시간. 근데 이제 북한 쪽으로 안 들고 남한 쪽으로 이렇게 지켜요. 왜냐면 북한은 잘 안 오고 순찰자는 자꾸 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병장은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병장을 지켜야 돼. 왜냐면 북한은 나 잘 안 때리는데 병장은 내일 때리거든요. 얼마나 피곤해요. 군대에서 정말 피곤한 게 뭔지 아세요? 24시간 경계 근무를 쓰는 거예요. 누군가 계속 올까 말까 하는 이 100만 분의 1의 확률을 갖고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군대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계속 이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아는 내 이 비밀을. 그러면 이 긴장감이 너무 필요해. 그러면 나중에 지쳐. 남편도 힘이 넉넉할 때 받아주지. 그럼 또 아내가 착하면 아유 이 사람이 무슨 죄야. 나 배려해 주려는 것도 보이고 나 괜히 이 사람한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이 힘들다고 나중에 얘기하면 나 상처받고 싶지 않아. 왜 나 혼자가 편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예요.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내가 지키려는 거에서부터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DMZ가 자연이 제일 잘 보존된 곳이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방에서 근무한 사람들. 그때 자연이 보였던 놈은 아무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그런 데 살고 싶어 한다고요. 자연인 되려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풍경이 없었어요. 너무 좋잖아요. 네. 막 노루 뛰어다니고 막 새들 날아다니고. 학을 봤다니까, 학을.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때는 계속 지켜야 되니까 막고 지키고 눈치 보고 경계 근무 서고. 그러니 자연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그게 사라지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지나가는 노루도 보이고 동물도 보이고 예쁜 꽃도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를 막 정리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은 내 인생에 찾아온 너무 좋은 선물이잖아요. 아까 말하는데 진짜 깊은 사람이더라고요. 그 남자분 지금 표정에서도 전 그게 느껴지거든요. 전 지압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지압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혈점 찾는 줄 알았어, 계속. 근데 거기에 얼굴에서 다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엄청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이렇게 이게 언어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것만이 말이 아니라. 그러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에너지를 계속 받고 언젠가 내가 기회가 되면 내 마음에 힘이 생기면 반은 나 그거 덜어줘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이 점점 좋아질 때 우리가 전에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 그거 이제 툭 하고 말할 수 있어. 그런 날이 올 거고 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오늘 여기도 잘 왔다. 이렇게 해서 와서 용기 있게 얘기하니까 새로운 세상이 자꾸 들어가요. 그거를 결혼 전에 이렇게 배우자 될 분하고 같이 왔다는 건 거듭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신청했어요? 강연을 계속 봤었어요? 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많이 힘이 되셨었고 매년 토크쇼 하시잖아요. 야. 매년 가서 책 받고 싶어서 맨날 그분께도 안 주시더라고요. 일단 책을 줄게요. 돈 주고 샀어요. 잘 자란 건 확실해요, 지금. 지금 그런 말을 또박또박 할 수 있는 걸 보면
결혼식은 어디서 하세요? 전라북도 전주에서 하는데 10월에? 네네. 그날 제가 콘서트 없으면 제가 갈게요. 제가 꼭 제작진이 주시는 돈을 들고 제가 가도록 할게요.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신다고 하시면 날짜를 바꿀 수 있어요. 오신다고 하면 날짜를 아예 바꾸겠다고 합니다.